shapeless, like water. You gotta put the whole hip into it and snap it. Ultimately, martial art means honestly expressing yourself. Dragon whips his tail.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꼭 부탁해요. 구독은 무료. (1973년 5월 10일) 이소룡은 홍콩의 골든 하우스에서 열린 용쟁호투의 자동 대화 대체 세션에서 쓰러졌다. 발작과 두통을 앓은 그는 즉시 홍콩 침례병원으로 급히 옮겨졌고 그곳에서 의사들은 뇌부종을 진단했다. 그들은 매너터투어를 통해 부기를 줄일 수 있었다. 그가 처음 쓰러졌을 때 생긴 두통과 뇌부종은 나중에 그가 죽은 날에도 반복되었다. 1973년 7월 20일 레이는 영화를 만들려고 했던 배우 조지 라zenby와 저녁을 먹기 위해 홍콩에 있었다. 이소룡의 아내 근대에 따르면 이소룡은 오후 2시 집에서 프로듀서 웨문차를 만나 영화 사막여의 게임 오브 데스 제작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오후 4시까지 근무한 뒤 함께 차를 몰고 동료 대만여 배우 베리 팅페 씨의 집으로 향했다. 세 사람은 탱의 집에서 대본을 훑어보고 나서 차오차오는 저녁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떴다. 이소룡의 심한 두통에 탱은 아스피린과 진정제 몇 분 끝에 안미화한 진통제 과제스를 주었다. 오후 7시 30분경 그는 낮잠을 자러 갔다. 네가 저녁 식사를 하러 오지 않아? 창은 아파트에 와서 브루스 리를 깨웠으나 반응이 없었다. 의사가 호출되어 퀸 엘리자베스 호스피털로 구급차를 보내기 전에 10분 동안 리를 소생시키려고 시도했다. 이소룡은 32세의 나이로 DOA 데드 어라이벌 즉 사망 후 도착으로 선언되었다. 이소룡 본명 이준판은 직업적으로 브루스 리로 알려진 홍콩계 미국인 배우, 감독, 무술가, 무술 강사, 철학자였다. 그는 현대 종합격투기에 MMA의 길을 닦는 것으로 종종 인정받는 다양한 격투 분야에서 끌어온 이종격투기 무술 철학 절권도 지콘듀의 창시자였다. 또한 해설가, 비평가, 언론, 기타 무술가들에 의해 이소룡은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무술가로 여겨진다. 동서양의 격차를 메웠던 20세기의 문화 아이콘의 선구자였으며 그는 종종 미국 영화에서 아시아인들이 보여지는 방식을 바꾸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광둥의 오페라 스타 리활춘의 아들로 브루스 리는 1940년 11월 27일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 지역에서 홍콩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홍콩의 구룡 가왕에서 가족과 함께 자랐다. 아버지로부터 영화계에 입문하여 아역배우로 여러 편의 영화에 출연하였다. 브루스 리는 18세에 미국으로 건너가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에서 고등교육을 받았고 그가 무술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이 시기였다. 홍콩과 할리우드가 제작한 그의 영화는 홍콩 전통 무술 영화를 새로운 차원의 인기와 찬사로 끌어올려 1970년대 서구의 중국 무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영화의 방향과 톤은 극적으로 변화했고 할리우드, 홍콩, 그리고 세계의 나머지 지역에서 무술과 무술 영화에 영향을 미쳤다. 그는 1970년대 초 장편 무협영화 5편, 1971년 러워의 당산대용 The Big Boss, 1972년 분노의 주먹 Fist of Fury, 브루스 리가 감독하고 쓴 골든 하우스의 맹룡과강 Way of the Dragon, 1973년 골든 하우스 워너 브라더스의 용쟁호투 After the Dragon, 1978년 로버트 클라스가 감독한 사막여의 The Game of Death에서 모두 맡은 배우로 유명하다. 리는 자신의 영화에서 중국 민족주의를 묘사한 것을 바탕으로 전세계, 특히 중국인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는 우행천의 기술을 연마하여 이후 여러 출처에서 받은 다른 영향을 자신의 개인적인 무술 철학의 정신으로 결합시켰는데 이를 절권도 지콘듀, 끊어지는 주먹 무술라고 불렀다. 브루스 리는 홍콩과 시애틀에 거주지가 있었다. 그는 1973년 7월 20일 3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브루스 리는 1940년 11월 27일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 있는 중국 병원에서 태어났다. 중국 12궁도에 따르면 리는 용의 시간과해 태어났으며 전통에 따르면 강하고 우연한 징조라고 한다. 이소룡과 그의 부모는 그가 생후 3개월 때 홍콩으로 돌아왔다. 리의 아버지의 허츠는 한족이었고 어머니 브레스호는 유라시아의 조상이었다. 이소룡의 아버지의 허츠는 유명한 광동 오페라 스타였다. 이 때문에 브루스 리는 아주 어린 나이에 영화에 소개되었고 어렸을 때 여러 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이소룡은 영화 고든 게이트 걸에서 무대에 오른 첫 악역을 맡았다. 9살 때 그는 1950년에 아버지와 함께 만화책 캐릭터의 바탕을 두고 첫 주연으로 출연했다. 그가 18살이 되었을 때 그는 20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그는 여러 번의 길거리 싸움에 참여한 후 무술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리의 무술에 대한 첫 번째 소개는 아버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는 아버지로부터 우스타 타이카이 주연의 기초를 배웠다. 리의 무술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윙찬에 대한 그의 연구였다. 리는 1956년 말과 1957년 사이에 라이벌 갱들에게 패배한 후 윙찬의 서부 윕맨 밑에서 16세 때 훈련을 시작했다. 윕맨의 정규 수업은 일반적으로 훈련 모습 발사, 손으로 찌르기 훈련, 목재 더미 기술 및 자율성 반응으로 구성된다. 클래스에 설정된 패턴이 없다. 윕은 학생들이 홍콩의 길거리 갱에서 싸우는 것을 경험해서 조직화된 무술 경쟁에서 싸우도록 격려했다. 윙찬 훈련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후 대부분의 윕맨의 다른 학생들은 그의 혼혈 조상을 알게 되었을 때 리와 함께 훈련하는 것을 거부했다. 중국인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무술 기술을 기아시아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소룡의 스파링 파트너인 허킨스 치웅은 윙찬 일족 전체에서 6명 미만의 사람 혹은 일부만이 윕맨에 의해 가르침을 받았다 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소룡은 윙찬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윕맨과 웡시안롱과 함께 개인 훈련을 계속했다. 윙찬의 제자 웡시안롱은 왕과 의해 스파링 대결을 목격하고 이소룡의 킥 전달 속도와 정확성에 주목했다. 이소룡은 미국에서 홍콩으로 돌아온 후 웡시안롱과 함께 훈련을 계속했다. 이소룡은 타원 나달로 218번지에 있는 자택에서 몇 블록 떨어진 탁선 스쿨을 다닌 뒤 12세 때 카서드와스 컬리지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1956년 학업 성적이 좋지 않고 품행이 좋지 않아 스트릭 프란시스 헤비스 컬리지로 정근되었다. 거기에서 학교 복싱팀의 교사 겸 코치 러더 에드윈의 멘토를 받게 되었다. 1958년 브루스 리는 홍콩의 학교 복싱 대회 결승전에서 전 챔피언을 KO로 시키며 우승하였다. 1959년 봄 리는 또 한 번 길거리 싸움을 벌였고 경찰이 출동했다. 10대 후반까지 그의 거리 싸움은 잦아졌고 공포의 삶 앞에 아들을 때리는 것도 포함되었다. 결국 브루스 리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이 미국에서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홍콩을 떠나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의 부모는 이소룡의 상대가 조직 범죄 집단이고 목숨 위험에 대한 경찰의 걱정을 확인했다. 형사가 와서 실례지만 이 선생이 아드님은 학교에서 정말 심하게 싸우고 있고 만약 한 번만 더 싸우게 된다면 그를 감옥에 넣어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했다. 1959년 4월 리의 부모는 그를 미국으로 보내 이미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족의 친구들과 함께 살고 있던 누나 아그네스 리와 함께 지내기로 결정했다. 몇 달 후 그는 고등학교 교육을 계속하기 위해 1959년 시애틀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그는 루비차의 레스토랑에서 리빙 웨이터를 일하기도 했다. 루비차의 남편은 이 씨의 부친의 동료이자 친구였다. 브루스 리의 형 피터 리도 시애틀에서 잠시 머물며 함께한 뒤 미네소타로 건너가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었다. 그 해에 이소룡은 무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존 팬강푸, 브루스 리스 강푸를 가르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윙찬에 대한 그의 접근이었다. 리는 시애틀에서 만난 친구들을 가르쳤으며 유도 전문의 제시 글러브를 시작으로 리의 초기 기법을 일부 계속 가르쳤다. 데키 김벌은 리의 재초교가 되었고 브루스 리의 서구에도 계속 더 리전 팬강푸 인스튜트라는 이름으로 시애틀에서 그의 무술학교를 열었다. 1960년 12월 브루스 리는 고등학교 교육을 마치고 시애틀의 의사당 언덕에 있는 에디슨 테크니컬 스쿨에서 졸업장을 받았다.
1961년 3월 브루스 리는 워싱턴 대학에 입학하여 흑기술, 철학, 심리, 그리고 다양한 다른 과목들을 공부했다. 이 대학 동문 간행물에 실린 1999년 기사에 따르면 브루스 리 자신과 많은 사람들이 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브루스 리의 공식 전공은 철학이라기보다는 드라마였다. 브루스 리는 1964년 초 대학을 중퇴하고 제임스 리와 함께 살기 위해 오클랜드로 이사했다. 제임스 리는 브루스 리보다 20년 선배였고 이 지역에서 유명한 중국 무술가였다. 그들은 함께 오클랜드에 제2전 팬 마셜 아트 스튜디오를 설립했다. 제임스 리는 또한 브루스 리가 나중에 헐리우드에 의해 발굴되었던 롱비치 국제가라테 챔피언십의 주최자이자 미국의 무술가인 앳 파커에게 브루스를 소개할 책임이 있었다. 브루스는 앳 파커의 초청으로 1964년 롱비치 국제가라테 챔피언십에 출전해 대략 어깨너비에서 발을 벌리고 이 손가락 팔굽혀펴기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사용을 반복했다. 같은 롱비치 행사에서 그는 원앤펀치 선보였다. 리는 서서 정지해 있는 파트너 앞에서 무릎을 약간 구부린 채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고 똑바로 섰다. 리의 오른팔은 부분적으로 뻗었고 오른주먹은 파트너의 가슴에서 약 2.5cm 떨어져 있었다. 리는 오른팔을 뒤로 젖히지 않고 주로 자세를 유지하면서 자원봉사자와 백도에 전달됐고 비록 백도의 탄력이 혓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들었지만 베이커의 부상을 막기 위해 베이커를 뒤로 보내고 의자에 쓰러지게 했다고 한다. 베이커는 브루스에게 자신은 이런 식의 시범을 보이지 말라고 말했다. 지난번에 그가 나를 주먹으로 때렸을 때 나는 가슴의 통증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집에서 쉬었다. 브루스 리가 태권도 사범인 준구 리 이준구를 처음 만난 것은 1964년 대회 때였다. 두 사람은 무술가로서 서로가 혜택을 받은 우정관계를 발전시켰다. 이준구는 이소룡에게 사이킥을 자세히 가르쳤고 이소룡은 이준구에게 넌타워그라프를 가르쳤다. 1964년 오클랜드 차이나타운에서 이소룡은 생기케이는 노던 숄린, 엔타이카이추원 등을 석권한 것으로 알려진 마킨팡의 직계제자인 왕자mon과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개인전을 치렀다. 이소룡에 따르면 중국 사회는 그에게 중국인이 아닌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중단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고 한다. 이에 응하지 않자 왕과의 격투에 도전했다. 이소룡이 패하면 무술학원을 폐쇄해야 하는 반면 이기면 백인들 또는 다른 누구에게도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브루스 리, 린다 리 캐드웰, 제임스 리에 따르면 이 싸움은 이소룡의 결정적인 승리로 불과 3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한다. 캐드웰의 설명에 따르면 싸움이 뒤따랐고 그것은 막힘없는 싸움이었고 3분이 걸렸다. 브루스 리는 이 남자를 바닥에 눕혀놓고 너 포기할 거야 라고 말했고 왕은 포기한다고 말했다. 경기가 끝난 지 2주 후 이소룡은 이름 없는 도전자를 물리쳤다고 주장하며 인터뷰를 했고 왕은 샌프란시스코의 중국어 신문인 Chinese Pacific Weekly에 싸움에 대한 자신의 기사를 실었으며 이소룡이 이 인터뷰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공개 재시합에 초대했다. 브루스 리는 도발 때마다 격렬하게 대응한다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초청에 응하지 않았고 백인을 계속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도 더 이상의 공개 발표는 없었다. 브루스 리는 무술을 추구하기 위해 영화계에 대한 생각을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1964년 롱비치에서 열린 무술 경연회에서 결국 텔레비전 프로듀서 올린 더시가 찰리 첸의 아들 리첸에 대한 넘버 원 써니 파일럿 오디션에 초대하게 되었다. 이 시험은 결코 실현되지 않았지만 윌리엄 더시는 브루스 리의 잠재력을 보았다. 1966년 이소룡은 레안 윌리엄스 앤드 윌리엄 더시어가 제작한 TV 시리즈 The Green Hornet에서 벤 윌리엄스가 연기한 타이틀 캐릭터와 함께 조수 카토 역을 맡았다. 이 쇼는 1966년 9월부터 1967년 3월까지 26화 중 한 시즌만 진행되었다. 루이와 윌리엄스는 또 다른 윌리엄 도지에가 제작한 텔레비전 시리즈인 배트맨의 3번의 크로스오버 에피소드에서도 각자의 캐릭터로 출연했다. 1967년 루이는 아이언사드의 한 에피소드에서 역할을 했다. 지키운도는 1967년에 시작되었다. 그린 호넷의 한 시즌을 찍은 후 루이는 자신이 실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드전 페안광후 인스튜트를 열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웡작 맨과의 경기는 브루스리의 무술 철학에 영향을 미쳤다. 브루스리는 싸움이 너무 오래 지속되었고 오인천 기술을 사용하는 자신의 잠재력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전통 무술 기법이 너무 경직되고 형식화되어 혼돈스러운 스트릿 파이팅의 시나리오에 실용화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취했다. 브루스리는 실용성, 유연성, 속도,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체력을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 지구력을 위한 달리기, 유연성을 위한 스트레칭, 그리고 펜싱과 기본 권투 기술을 포함하여 그가 끊임없이 적응하는 많은 다른 훈련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브루스리는 이른바 무스타일의 스타일, 즉 The Style of No Style을 강조했다. 이것은 브루스리가 전통적인 스타일을 나타냈다고 주장하는 형식화된 접근 방식을 없애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브루스리는 지금 전 페안광후라고 부르는 제도조차도 너무 제한적이라고 느꼈고 결국 그는 지키운두 또는 인터셉팅 피스트의 길이라고 부르는 철학과 무술로 발전했다. 그것은 그가 나중에 후회할 용어인데 왜냐하면 지키운두는 스타일을 나타내는 특정한 매개 변수를 내포하고 있는 반면 그의 무술은 매개 변수와 한 개밖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당시 브루스리의 무술 학생 중 2명은 할리우드 대본 작가 스털링 셀리펀드와 배우 제임스 커븐이었다. 1969년 이 세 사람은 The Silent Flow라는 영화의 대본을 작업했고 인도로의 현지 로켓 작업에 함께 갔다. 이 프로젝트는 당시에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데이비드 캐럴다인 주연의 1978년 영화 Circle of Iron도 같은 줄거리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2010년 제작자 퍼머 슬란스키가 The Silent Flow의 원작 대본을 바탕으로 한 영화를 기획하고 제작비를 지원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1969년 이소룡은 셀러픈 펜필 마일러에 잠깐 출연했는데 이 영화에서 그는 무술 능력을 이용해 탈취 행위를 저지르는 사설 탐정 필립 마일러를 협박하기 위해 고용된 불량배 역을 맡았다. 같은 해 딘 멀니 주연한 마드홈 코미디 스파 영화의 4번째 출연작인 The Wrecking Crew의 가라테 고문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그해 이소룡은 Here Come the Brides and Blondie의 한 회에 출연했다. 1970년 그는 셀러픈과 다시 쓴 잉그리드 버그먼과 앤서니 쿤이 주연을 맡은 스프링레인의 A Walkie Fight Choreographies 안무 싸움을 담당했다. 1971년 루이는 셀러픈과 쓴 텔레비전 시리즈 멍스트리트의 4에피소드에 출연했다. 루이는 주인공 마이크 멍스트리트의 무술 강사 루이성을 연기했고 그의 무술 철학의 중요한 측면들이 대본에 기록됐다. 루이의 진술에 따르면 또한 사후 루이의 진술에 따르면 1971년 리는 워너 브라더스에 의해서도 논의된 자신의 잠정적인 제목인 The Warrior의 텔레비전 시리즈를 제작했다. 1971년 12월 9일 드 피에어 버든 쇼에서 열린 TV 인터뷰에서 루이는 페어마운트와 워너 브라더스가 모두 그가 현대화된 스타일로 있기를 원했고 그들은 서양식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반면 나는 서양식 아이디어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캐벌에 따르면 루이의 개념은 위토되어 康후로 계칭되었지만 워너 브라더스는 루이에게 아무런 크레딧을 주지 않았다. 워너 브라더스는 도작가 겸 프로듀서인 에드비엄은과 하얼 프리던더에 의해 만들어진 동일한 개념을 한동안 개발해왔다고 말한다. 이들 소식통에 따르면 루이가 캐스팅되지 않은 이유는 부분적으로 민족성 때문이기도 했지만 억양이 짙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와일드 웨스트에서 소림승의 역할은 결국 당시 non-martial artist 즉 비무술가였던 데이비드 캐럴다인에게 주어졌다. 피에어 버든 쇼 인터뷰에서 브루스 리는 워너 브라더스의 캐스팅에 대한 태도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워너 브라더스가 비즈니스 측면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상황이 뒤바뀌어 미국 스타가 홍콩에 오기로 되어 있는데 내가 그 돈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나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을 것이다. 제작자 프레드 와인트랍는 이소룡에게 홍콩으로 돌아가 할리우드의 경영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장편 영화를 만들라고 권고했다. 미국에서의 조연에 만족하지 못한 이소룡은 홍콩으로 돌아왔다. The Green Hornet가 홍콩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비공식적으로 The Cattle Show로 언급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는 거리에서 이 쇼의 스타로 인정받는 것에 놀랐다. Shaw Brothers 스튜디오와 골든 하베스트 양사와 협상 끝에 이소룡은 골든 하베스트가 제작한 두 편의 영화에 출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소룡은 1971년 당산대영 The Big Boss에서 그의 첫 주연으로 아시아 전역에서 엄청난 흥행 성적을 거두었고 그를 스타덤에 올려놓았다. 그는 곧이어 The Big Boss가 이전에 세운 흥행 기록을 깬 1972년 분노의 주먹 패스트 더 퓨리를 따라갔다. 당초 2년 계약을 마친 이소룡은 골든 하베스트와 새로운 계약을 협상했다. 이소룡은 이우차 회장과 함께 자신의 회사인 컨콜 프로덕션 잉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그의 세 번째 영화인 1972년 맹룡과강 웨이 오브 드래곤으로 그는 싸움 장면의 작가, 감독, 스타 안무가로서 영화의 제작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1964년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열린 시범 경기에 참가한 브루스 리는 가라테 챔피언 척 노을스와 만났다. 웨이 오브 드래곤에서 척 노을스와의 대결은 영화 팬들에게 그의 적수라고 소개되었고 그들의 대결은 무술과 영화 역사상 최고의 싸움 장면들 중 하나로 특징지어졌다. 그 역할은 원래 미국의 가라테 챔피언 조 루스에게 제안된 것이었다. 1972년 8월부터 10월까지 이소룡은 자신의 네 번째 골든 하베스트 영화인 사막유희 개묘대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전학생인 미국 농구 스타 키 218cm인 토니 맥도 주버와의 격투 장면 등 일부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1972년 11월 컨콜 골든 하베스트 앤 워너 브라스가 공동 제작한 첫 영화인 용쟁호투 앤드 드 드래곤의 워너 브라더스가 이소룡에게 출연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제작이 중단되었다. 촬영은 1973년 2월 홍콩에서 시작되어 1973년 4월에 완성되었다. 촬영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또 다른 제작사인 스타시즈 모션 픽처스는 브루스 리를 피스트 유니콘에서 주연 배우로 승진시켰지만 그는 오랜 친구인 유니콘 첸에 대한 호의로 이 영화의 싸움 순서를 안무하는 데 동의했을 뿐이다. 브루스 리는 제작사를 고소할 계획이었지만 찬과의 친분은 유지했다. 그러나 엔더 더 드래곤이 완성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1973년 7월 26일 개봉 6일 전에 이소룡이 사망한다. 용쟁호투 앤드 더 드래곤은 그의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영화 중 하나가 되고 이소룡은 무술의 전설로 굳히게 됐다. 그것은 1973년에 85만 달러에 만들어졌다. 그때까지 앤드 더 드래곤은 전 세계적으로 2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 영화는 康푸 파이팅과 같은 노래와 康푸 같은 TV쇼로 대표되는 무술의 짧은 유행을 촉발시켰다. 브루스 리는 타임즈에 의해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다. 2013년 4월 디에이션 어워즈에서 권위 있는 창립자상을 사후에 수상하였다. 2005년 홍콩에서 65세 생일을 맞아 2.5m짜리 청동상이 공개됐다. 홍콩 동상이 봉헌되기 전날 보스니아의 머스달시와 헤르스고비느는 자신의 1.68m 동상을 공개했다. 동상 지지자들은 1992에서 1995년 보스니아 전쟁으로 절정에 달한 이 나라의 민족 분단에 대한 통일 상징으로 이 동상을 꼽았다. 2013년 6월 15일 차이나타운 인근 로스앤젤레스에서 또 다른 브루스 리 동상이 공개됐다. 높이는 2.1m로 중국 광저우에서 만들어졌다. 2009년 1월 6일 이 씨의 홍콩집 41 캄버런 로드, 칼라운 홍콩을 보존하고 이유 팽른에 의해 관광지로 탈바꿈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유 씨는 2015년 사망했고 이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다.
광둥성 준안의 의 테마파크가 만들어졌고 본토의 중국인들은 1980년대에야 브루스 위의 영화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차이니스 커넥션과 같은 고전 영화의 비디오가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용쟁호투, 엔터 더 드래곤, 분노의 주먹, 패스 퓨리 같은 영화들은 마오쩌둥에 의해 영적 오염과 무경정서주의로 금지되었다. 2014년 4월 이소룡은 비디오 게임, EA 스포츠, UFC의 피처 캐릭터로 명명되었으며 가치급에서 포획할 수 있다. 여기서 이소룡 사후 몇 가지 떠도는 미스터리한 사망설을 살펴보면 하나, 복상사. 의혹이 1위로 떠오르는 이유는 사망 장소가 대만 육체 파여 배우 베리 팅페의 집. 둘, 타살. 정통 중국 무술을 무시, 새로운 독자적 스타일의 절권도를 창시해 무술계와 영화계를 섭렵함으로써 무술인 영화인들의 시기와 분노를 동시에 샀다. 셋, 죽음이 저주. 결혼 전부터 아내 린다에게 저주받은 몸이라 오래 못 산다 라는 말을 해왔고 시애틀에 자신의 무덤을 이미 정해놓았고 사망 4개월 전에는 100만 달러의 보험도 가입되어 있었다. 마지막 작품의 제목도 사망 유의. 이 모두가 죽음의 저주를 예견? 아버지 이해천, 본인 이소룡, 아들 브랜든 리 모두 촬영 도중 사망해 대가 끊어졌다. 넷. 그러나 이러한 설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진통제의 남용 및 부작용으로 발표됐다. 나는 10,000가지 킥을 연습한 사람은 두렵지 않지만 1가지 킥을 10,000번 연습한 사람은 두렵다. 날마다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이다. 불필요한 것들은 다 없애라. 내가 1인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2인자라는 말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변한다. 찻잔의 효용성은 그것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진다. 마음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연습할 때 땀을 많이 흘릴수록 실전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 스스로에게 솔직한 것이 진정한 인간이 되는 길이다. 인내란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강렬한 것이다. 사람은 때리면 때릴수록 약해지고 맞으면 맞을수록 강해진다. 사람은 분노하면 분노할수록 약해지고 참으면 참은 만큼 강해진다. 내가 태어난 때부터 죽음은 걸어온다. 천천히 쉬지 않고 걸어온다. 목표에 도달은 종점이 아니라 기점이다. 내 모든 야망들을 이루지 못한 채 언젠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에게 반드시 실패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자기 극복이 끝났을 때가 성공의 시작이다. 싸움의 끝은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것이다. Empty your mind. Be formless, shapeless, like water. Now you put water into a cup, it becomes the cup. You put water into a bottle, it becomes the bottle. You put it in a teapot, it becomes the teapot. Now water can flow or it can crash. Be water, my friend.